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가사도우미가 부엌에서 차갑게 식어있는 시신 세구를 발견합니다. What's the address, ma'am? 1217 1217 what? Main Street. What's going on? I don't know. I just got here. I work for Mrs. Ruby, and all three of them are laying down on the floor in the kitchen. They're ice cold. Have you checked to make sure they're breathing? Yes, ma'am. And they're not? No, they're not. You said 12. 가족을 죽이고 싶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He didn't tell them the whole story. The murder weapon belonged to Alan's father, John. Investigators say Alan Ruby stole it from John's car as it sat in the driveway, and then later returned, firing 5 shots, killing John, Tinker, and Catherine. 남편 존과 아내 팅커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던컨이라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부부는 던컨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서로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남편 존의 가문은 3대에 걸쳐서 지역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 신문사를 물려받은 존은 2007년에는 더 말로우 리뷰를 그리고 2013년에는 코먼 카운티 크로니클을 사서 인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알렌과 캐서린 2 자녀가 있었으며 단란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은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습니다. 딸 캐서린은 1997년 8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17살이었던 그녀는 천부적인 운동신경을 타고났으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스포츠 스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았던 캐서린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어떤 대학을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집에서 독립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년 반 차이가 나는 오빠 알렌이 있었습니다. 18살 알렌은 1995년 5월 8일생으로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는 첫 아들인 알렌을 금이야 오기야 부쩍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알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면서 풍족하게 해줬기 때문에 아들은 고생을 모르고 철없이 자랐습니다. 같은 부모를 두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알렌은 동생 캐서린과 다르게 매우 이기적이고 참을성도 없으며 허영심이 많고 사치스러웠습니다. 그는 항상 많은 돈이 필요했으며 부모가 그가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를 막대하고 때를 썼습니다. 그는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렌은 파티에 가서 밤새도록 노는 것을 즐겼으며 해외여행 가서 쇼핑하며 돈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허세가 가득한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타인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원 하는 명품 시계를 착용한 사진을 올렸으며 또한 쇼룸에 전시되어 있던 스포츠카에 탄 사진을 찍어 부모에게 생일 선물로 받을 스포츠카라며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해외여행하는 사진 등을 올리며 자신의 호화 생활을 자랑하는 사진들로 미루어 보아 그가 심각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칭 쇼핑 중독자였던 알렌에게는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렌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사업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해 인쇄 매체는 퇴화하고 구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확장을 했던 아버지의 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알렌한테 주는 용돈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렌의 소비 습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줄어든 용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알렌은 부모에게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썼고 결국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부모는 제발 아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용돈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고치기 힘든 쇼핑 중독자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올 만한 곳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끔찍이 이뻐해 주시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에펠타워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SNS에 업로드하고 쇼핑으로 약 700만 원을 쓴 후 미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할머니 지갑까지 손을 대는 아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아버지가 알렌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알렌은 어렸으며 초범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대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알렌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한 부모를 원망하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돈은 써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었던 알렌은 결국 지역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대부업체에서 빚을 돌려막다 보니 결국 1,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됩니다. 물론 그는 돈 쓸 줄만 알았지 돈 벌 줄은 몰랐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그는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 둘 다 너무 건강해서 100세까지 충분히 장수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거액의 보험금과 유산을 물려받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동생과 유산을 나누기도 싫었던 알렌은 결국 가족 모두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2014년 10월 9일 유난히 화창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알렌은 자기 방에서 아버지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집 밖에 세워있던 아버지 트럭으로 갔습니다. 알렌은 아버지가 평소에 총을 그 트럭에 싣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 문을 열어 9mm 총을 찾아 손에 꼭 쥐고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어머니 팅커를 향해 총을 쐈고 어머니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두 번째 총을 쏴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자기 차를 세차하고 있던 동생 캐서린은 총소리를 듣고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알렌은 부엌으로 들어온 동생에게 한 방에 총을 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알렌은 피가 흥건한 바닥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어머니와 동생 옆에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의 차가 도착한 소리를 들은 알렌은 숨을 죽여서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문에 들어오자마자 총을 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두 번을 쏴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는 총과 보안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경 911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옵니다. They've been murdered. Kirby, What's the address, ma'am? 1217 1217 what? Bin Street. What's going on? I don't know. I just got here. I work for Mrs. Ruby, and all three of them are laying down on the floor in the kitchen. They're ice cold. Have you checked to make sure they're breathing? Yes, yeah, but And they're not? no, they're not. You said 12.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력범죄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각오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너무 끔찍하게 죽어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본 몇몇 경찰들은 트라우마로 나중에 고생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침입 흔적이 없고 집안 전체에 뒤진 흔적이나 사라진 금품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강도에 의한 짓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을 한 흔적이 없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설치한 최첨단 감시 카메라의 하드 드라이브가 감쪽같이 없어졌으므로 가족과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짓으로 보였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알렌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범인들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알렌은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서 열리는 대학 미식축구를 관람하기로 범행 전에 친구랑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을 알리바이로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들을 숨긴 후 친구와 함께 운전해서 3시간 걸리는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고급 호텔에 숙박하면서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에 올렸습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알렌은 이전에 절도 혐의로 아직도 보호관찰 중이었으므로 오클라호마 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발생 추정 시간과 알렌이 달라스로 출발했던 시간 사이에는 그의 밝혀지지 않은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알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필사적으로 그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틀 만에 알렌을 찾았고 오클라호마 주를 벗어나 텍사스 주에 갔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일단 보호관찰 의무 위반으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에게 들은 알렌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울부짖으며 자기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알렌을 지켜봤던 경찰은 그가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돈과 명성을 잃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You've got one chance to explain to me how this happened, what pushed you to that limit. 그의 거짓말에 지친 형사는 알렌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계속 몰아붙이자 드디어 그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Tell me about it. Tell me how it went down. Who did you shoot first? My mom. My sister was home. She was outside washing her car. My dad was at work still. And she walked in, and as soon as she went in the kitchen, I shot her. How much longer before Dad came home? 어머니와 동생을 죽인 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1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An hour you had to sit in there with your dead mom and your dead sister? Where did you shoot Dad? In the head. 놀랍게도 그는 살인을 계획한 지 꽤 되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알렌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죽여서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전화기를 대학교 기숙사에 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조사 결과 알렌은 실제로 그의 친구들에게 가족을 죽일 거라고 자주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We played ping pong and stuff, and people say he like talked bad about his parents. 심지어 여러 사람들에게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다녀서 여동생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동생 캐서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형사는 범행에 쓰인 총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는 집 근처 호수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다이버들이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할머니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임시로 빌린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과 CCTV의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생생하게 찍힌 영상들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미주 전체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알렌은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은 비쩍 마른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해서 부모와 동생을 모두 살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나쁨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사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도 사형을 주장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렌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다른 가족들이 알렌에게 가석방이 없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해 줄 것을 판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형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재판을 빨리 끝내서 손주이자 조카인 알렌을 영원히 보고 싶지 않다며 가족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는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였으며 또한 알렌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알렌은 평생 감옥에 살게 되었으며 영원히 가족의 면회도 없이 외롭게 죽을 겁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